딸아 내가 누구더라? 세상에서 가장 익숙해야 할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장 낯선 한마디. 그 순간 강재인의 심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남는다 했는데 어머니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며 고모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난 무너질 수 없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창가 옆, 묘하게 기울어진 채 앉은 최자영은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은호는 언제 오니?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이제 현실과 기억 사이를 오간다. 자신의 딸인 재인을 눈앞에 두고도 자꾸 강미란을 부르며 이미 떠난 손자 은호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이 더 죄인 같다. 딸이 죽었을 때 자영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손자가 떠났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었다. 강재인은 자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빼앗긴 거 제가 다 되찾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가 잃은 명예, 아들이 잃은 생명, 가족이 잃은 시간. 모두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거실로 들어오는 김도윤. 그는 말없이 테이블에 도희의 수첩과 정리된 파일 뭉치를 올려놨다. 강재인이 자리를 뜨자 도윤은 조용히 자영의 곁에 앉았다. 어머니, 도윤이에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자영은 눈을 개슴츠레 뜬 채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엔 무수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어렴풋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 도윤은 속으로 말했다. 사람은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기억 속에선 잊혀지기도 한다.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이제야 알겠다. 한편 강재인은 고모 강미란과 서재에 앉아 전략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내일 주주총회야. 우리가 준비한 카드 제대로 꺼내야 해.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이 정리한 증거자료를 다시금 훑었다. 이 계약서 원본 저작권 명의자가 세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내부 자금 흐름을 보면 황기찬이 움직였어. 그걸 입증하려면 누군가 내부인 증언이 필요해요. 황기만 씨는 아직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려요. 제인은 냉정하게 판단했다. 차라리 정윤희 대표를 설득해야겠어요. 내부 서버 접속 기록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미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다. 도윤이 너한테 감정 있는 거 알지? 강재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도 지켜. 그런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날지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인은 마치 들리지 않았다는 듯 주주총회 계획을 계속 설명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 김도윤은 한참 동안 자영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녀의 머리맡에 담요를 덮어주며 낮에 꺼내지 못한 말을 중얼거렸다. 강재인 씨 이번만은 진짜 끝을 봐야 해요. 세리도 기찬도 다 죗값 받아야죠. 그는 제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워도 절대 무너지지 않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에게조차 등을 돌려야만 했던 강한 선택. 내가 그 옆에 설 수 있을까? 도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던 황기찬은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맡에 놓인 진단서를 바라보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위암 말기. 이미 간과 폐,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항암 치료조차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의사의 냉정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기찬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리고 흐느끼듯 울었다.
삶의 끝이 보이니 살아온 날들이 모두 필름처럼 스쳐갔다. 배신했던 아들 은호, 버렸던 사랑 강재인, 그리고 여전히 감당하지 못할 죄들. 기차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진작 잘할걸. 그때 강세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 걱정스러운 척 얼굴을 들이댔지만 기차는 그녀를 외면했다. 세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이제 우리 같이 움직여야 해. 주주총회 얼마 안 남았잖아. YL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나 기차는 말이 없었다. 눈빛만 식어 있었다. 세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다 준비했어. 회의장에선 말만 잘 맞춰줘. 기차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그런 거 안 해. 다 소용없어. 세리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여보, 지금 흔들릴 때 아니에요.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지호도 끝이에요. 그날 밤 식탁에서 벌어진 일은 지호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숙제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는 지호에게 기차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런 거 하나 못해? 내 나이에 그 정도는 기본이지. 태호가 이를 제지하며 말했다. 기찬 씨, 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차는 이를 비웃듯 응수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아빠라도 돼. 이 말은 단지 태호를 겨냥한 게 아니었다. 지호에게도 세리에게도 나를 세운 독설이었다. 지호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고 태호는 기찬을 노려보았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애가 무슨 죄예요? 기차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죄는 내가 졌지. 근데 왜 내가 아닌 애들이 벌을 받아야 하지? 강세리는 남편의 정신 상태가 무너지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냐?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고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도 있었다. 황기찬이 쓰러지면 YL의 권력은 자신에게 온전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강재인과 김도윤이었다. 그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몰랐다. 세리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부 회계팀을 불러 과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H&K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한편 황기찬은 조용히 황기만을 찾아갔다. 여전히 지능이 퇴행된 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형을 바라보며 기차는 말없이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형,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거 경찰에 줘. 종이에는 강세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을 메모해뒀다. 기차는 형이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기대처럼 남겨뒀다. 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 형밖에 없더라.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자영의 침대 곁에서 자고 있었다. 기찬의 이중적인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였다. 엄마,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 거야. 조용히 일어선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오늘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면을 벗겨야 하는 날이었다. 물끄러미 벽을 응시하던 강승우는 손에 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곱씹고 있었다. 도희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쪽지였다. 수첩 속에 접힌 채 오래 숨어있던 그것엔 단순히 64만 8,217이라는 6자리 숫자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언니는 반드시 알아낼 거야 라는 말이 있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는 암호처럼 느껴졌던 이 숫자가 자신이 들춰낸 수많은 서류 중 비자금 계좌 자료와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희가 죽음을 예감하며 남긴 최후의 열쇠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그때 도희가 남긴 쪽지요. 비자금 계좌랑 연결돼 있었어요. 누나가 찾던 그 계좌 이 번호였어요.
그 말을 들은 강재인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도희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향해 가려 했다는 사실은 재인을 죄책감과 분노로 물들였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도윤은 강미란과 함께 YL 본사 내 숨겨진 금고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강미란은 회계팀장을 압박해 오래전 회장실 리노베이션 당시 금고의 위치와 접근 경로를 확보해 두었던 터였다. 그들은 회장실 벽 뒤 작은 패널을 열고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입력을 거쳐 금고를 열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먼지에 덮인 문서 뭉치가 드러났다. 도윤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한 장씩 넘겼다. 거기엔 H&K와 YL의 이중계약서가 원본 형태로 보관돼 있었고 양측 대표 서명란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윤은 숨을 들이켠 채 다음 문서를 넘겼다. 내가 죽는다면 이 문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김도희의 필체였다. 그것은 그녀가 사망 직전까지 H&K 계약에 불순한 점이 있다는 걸 파악했고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 정황까지 파악했다는 증거였다. 뿐만 아니라 도희가 황기찬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의 내역, 강세리와의 대화가 녹음된 캡처 이미지까지 함께 들어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보고도 우릴 속였다고? 그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제인은 잠들지 못한 채 도희의 쪽지를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미안해 도희야. 언니가 이제야 찾았어. 너의 마지막 외침을. 다음 날 아침 김도윤과 강미란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맞춰 내부고발 자료를 정리했다. 정호성은 YL 법무팀과 접촉해 긴급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했고 김도윤은 언론 노출 시점을 조율하며 도희가 원했던 진실, 이제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라고 말했다. 승우 역시 누나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이번엔 우리가 끝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재인은 거울 앞에서 단정히 넥타이를 고쳐맸다. 은호야. 엄마가 꼭 정의를 세울게. 침묵 속에 그녀의 결심이 깊어졌다. YL그룹 본사 27층 컨퍼런스 홀.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감쌌다. 그곳엔 주주들과 이사들, 투자사 대표, 법무팀, 각 부서의 핵심 실무진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주주총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장의 망치 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의장은 간단한 절차 소개 후 이날의 안건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제1안건 현 YL그룹 공동대표 황기찬 해임건에 대한 표결.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상 앞에 선 사람은 강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재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회사를 그리고 이 가족을 망가뜨린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음성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재인은 화면에 H&K 프로젝트 이중계약서 원본을 띄웠다. 이 서류는 황기찬 대표가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만든 이중계약서입니다. 이 서류의 존재로 인해 회사의 공식 회계와 실제 지출 사이에 거대한 금액이 비자금으로 세탁되었고 그 금액은 개인 사적 유용에 쓰였습니다. 청중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뒤이어 강재인은 손을 내밀었다. 김 실장, 자료 넘겨주세요. 김도윤이 걸어나와 단상에 섰다. 그리고 그가 내민 화면에는 김도희의 유언장이라고 적힌 문서가 나타났다. 저는 고인이 된 김도희 대리의 오빠이자 유족입니다. 그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이 자리에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희는 YL 내부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 H&K 계약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황기찬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그녀는 감시당했고 강세리라는 인물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김도윤은 침을 삼켰다. 결국 그날 밤 도희는 사라졌고 유일한 증거였던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자살이라는 이름 아래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수첩, 쪽지, 계좌 비밀번호는 이 모든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좌중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침묵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단상 옆으로 정호성이 등장했다. 전 강미란 씨와 함께 YL그룹의 대외 기획 업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호성입니다. 이 서류는 황기찬 대표가 사적으로 빼돌린 자산 내역입니다. 차명 계좌, 명의 도용, 허위 수출 계약 등. 저는 이 중 몇몇 서류에 제 이름이 도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문서를 넘겼고 단상 뒤편 화면에는 황기찬의 서명이 여러 건의 계약서에 찍힌 장면이 이어졌다. 뒤이어 강미란이 등장했다. 강미란입니다. 저는 황기찬 씨의 내연 관계였던 강세리와 이 모든 비리의 공모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도희의 죽음 이후 저는 더 이상 입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꺼냈다. 여기엔 강세리 씨가 자신이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도용했으며 H&K 계약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도희를 따라다녔다는 자백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분명히 강세리였다. 그 애가 왜 그렇게 파고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기찬 오빠가 다 처리해준다고 했잖아. 그 목소리의 끝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라고 외쳤지만 주주의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당신이 왜 이제야 그렇게 화를 내죠? 저 자백이 거짓이라면 법적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라면 이 회사는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또 다른 투자사가 이어 말했다. YL의 브랜드는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은 모두 강재인을 향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그 모든 상황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 쥔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호의 그림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무릎 위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지호야, 아빠가 지켜줄 수 있을까? 입술 사이로 중얼거리는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히듯 공허하게 흩어졌다. 의장은 다시 망치를 들었다. 해임 표결에 들어갑니다. 현 공동대표 황기찬, 해임안 찬반 투표.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회의실 전광판 위에 결과가 떴다. 찬성 85.7%, 반대 14.3%. YL그룹의 공동대표 황기찬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의장은 중립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선언했다. 황기찬 공동대표는 본 회의의 결정에 따라 즉시 해임됩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황기찬에게 집중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긴 정적. 그러다 불쑥 낯선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하하. 황기찬은 양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허탈하면서도 섬뜩한 웃음이었다. 웃음은 곧 미소로 바뀌었고 그 미소는 곧 광기 어린 실소로 번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단상을 바라봤다. 그래. 이게 끝이야.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자식 같은 회사의 결말이라고.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도 나름 끝까지 버텼잖아. 어차피 난 오래 못 산다며. 위암 말기 환자니까. 황기찬은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비스듬히 앉았다. 그의 눈동자는 천장을 응시한 채 미세하게 떨렸다. 은호야, 기다려라. 아빠가 곧 갈게.
순간 옆자리에 있던 강세리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멈춰, 황기찬. 그만 좀 해. 그러나 기찬은 그녀를 무시한 채 공허하게 웃기만 했다. 그때 강세리가 갑자기 손가락을 강재인을 향해 겨누며 소리쳤다. 너도 깨끗하진 않잖아. 김도희 대리의 일 너희 엄마가 연루됐다는 거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입 다물었어? 회의실이 술렁였고 몇몇 주주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단상을 내려가 의장석으로 걸어갔다. 그 짧은 걸음에도 세리는 계속 외쳤다. 왜 너만 정의인 척해? 너도 똑같아, 다 똑같아. 모두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편에 서 있던 몇몇 이사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도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강미라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의장석에 도착한 강재인은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모든 진실은 YL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겁니다. 저 또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묻는 것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표정엔 망설임이 없었다. YL그룹의 회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이름으로 서명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몇 차례 들릴 뿐. 그 정적을 깨는 건 다시 황기찬이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다 끝났네. 이래서 나만 악당이 된 거야. 강세리 너도 금방 따라오겠지. 카메라는 황기찬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회의실의 조명이 그의 얼굴에 스멀스멀 어둠을 드리우고 그의 눈동자에선 생기가 점차 사라져간다. 그리고 강재인이 의장석에서 서류를 펴며 다음 안건을 준비한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